네, 안녕하십니까. 시스코에서 데이터 센터 솔루션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그 세션에서 연장선상에서 이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세션에서는 주로 이제 멀티 클라우드 관련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어떻게 연결하고 뭐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 하부에 있는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저희 그 시스코가 제공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오버뷰를 좀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인프라 구성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시스코의 이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테크니컬하게 들어가서 컨테이너 플랫폼을 구축할 때 시스코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가 어떻게 보면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위한 시스코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스코가 제공해드리는 이제 워크로드 옵티마이제이션 매니저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하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이제 클라우드에 만약에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클라우드의 어떤 비용 산출을 자동으로 해서 최적화된 클라우드가 어디인지 찾아내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그 최적화된 비용을 가지고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그런 방법론을 제공해 드린다고 한다면, 아까 좀 전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해서 그 해당하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배포를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또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요 그 앱 다이나믹스라는 요 솔루션을 통해서 각 흩어져 있는 클라우드 자원에서 운영 중인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으로 또 앱 다이나믹스라는 솔루션을 또 제공해드리고 있죠. 제가 오늘 포커스할 부분은 여기 밑에 보이시는 클라우드 센터, 아까 시스코 클라우드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로 이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포진하고 있는 하이퍼플렉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전 세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위에 있는 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데이터 센터, 저희는 코어라고 이제 또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코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엣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어떻게 이제 구축하고 운영하고 관리하실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기 앞서 잠깐 그 리뷰를 좀 해보면요. 어떤 리뷰냐면, 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쓰셔야 되고 왜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보면요. 사실 오전 세션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여러분들 많이 그 업계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데브옵스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모달 형식으로 구축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한 가지 단어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스피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피드 때문에 이런 모든 그 애플리케이션들과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스피드는 곧 민첩성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를 런치할 때 보시면 물론 24시간 구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요즘에는 빨리빨리 런치해서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개선을 통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뭐 창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 흘러가는 양상이 스피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것이 컨테이너 플랫폼이죠. 왜냐하면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그런 속성들 때문에 그 빨리 개발해서 서비스를 빨리 런치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구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개발팀이나 운영팀이나 모두 동일하게
신속하게 설치한다든지 그 신속한 설치를 쉽게 운영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공통적인 분모가 이제 생성이 돼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하이퍼플렉스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즉 컨테이너 플랫폼을 운영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쉽지가 않죠.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컨테이너 플랫폼 자체가 사실 여러 개의 오픈 소스 베이스로 구동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세션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리적인 복잡성도 상당히 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더 문제인 것은 그 컨테이너 자체의 기술을 좀 뜯어다 보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물론 쉽게 빠르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컨테이너 밑에 있는 기술을 좀 파헤쳐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하다라는 그런 현실이 있고요. 보안 쪽은 또 어떻습니까? 멀티 클라우드를 운영하시고 그 플랫폼 위에서 운영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인프라를 갖다가 관리하고 보안성 강화하는 그런 이슈들이 쉽지 않은 일이겠죠.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 때문에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도입해서 운영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단적인 예로 뭐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주말에 이 구축하신 컨테이너 플랫폼을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기능을 업한다든지 버전을 업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좋은 기술을 갖다가 도입한다든지 특히 이제 취약점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패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때문에 그 오픈 소스로 구축된 그런 플랫폼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하신다거나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 장애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지원을 요청해야 이런 오픈 소스로 구현된 컨테이너 플랫폼을 갖다가 쉽게 트러블 슈팅을 하고 다시 원상태로 서비스를 갖다가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 뒤에 잠깐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릴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위해서 시스코가 어떤 그 내용을 갖다가 얘기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크게 저는 5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로 뭐니 해도 아무리 뭐 클라우드로 가서 복잡한 환경이 된다 해도 사실 운영만큼은 쉽고 간단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컨테이너 플랫폼 자체가 상당히 확장이 빨리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확장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캐퍼를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또 두 번째 카테고리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셨는데 기존의 인프라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셔도 기존 IT 인프라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는 아까 그 전 세션에서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만 엣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5G니 IoT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인해서 엣지 단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무조건 다 데이터 센터로 직접 코어에 해당하는 데이터 센터로 올릴 것이 아니라 엣지 단에서 먼저 가공을 하고 그거를 갖다가 데이터 센터로 올리면 훨씬 더 작은 용량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엣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엣지 컴퓨팅에 대한 부분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요즘 들어서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관리 방안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또 프라이빗 환경 안에서도 여러 개의 이제 인프라를 갖다가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갖다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차세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그 심플한 운영을 먼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뭐 여기 나오는 이런 그 솔루션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혹은 개발을 통해서 SI 프로젝트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되고 또 쉽지 않은 간단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또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스택들, 애플리케이션 스택들을 이용하시면 이미 검증된 상태의 어떤 클라우드 간의 자원 이동이라든지 최적화된 어떤 가격을 갖다가 도출해내서 거기에 있는 클라우드로 옮겨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단 클릭 몇 번으로 수행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클라우드와 같은 그런 경험을 갖다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서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클라우드 간의 어떤 이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시스코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워크로드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확장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론 코어 안에서도 확장이 돼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엣지까지 이제 확장돼서 스케일 다운된 형태로 확장되는 부분도 물론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로 갔을 때 그때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그런 워크로드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이퍼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CI 아키텍처는 다르게 노드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성능은 전체 클러스터 성능은 증가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어떤 서버가 늘어난다고 해서 어떤 스토리지를 튜닝한다거나 어떤 최적화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죠. 그만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장도 쉽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레가시 인프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미 올플래시에 대한 스토리지를 갖다가 많이 도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대부분의 올플래시들이 한 90% 이상이 전부 다 FC 샌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HCI로 갔을 때 특성은 전부 다 IP 네트워크를 쓰거든요. 근데 이 IP 네트워크가 FC를 어떻게 쉽게 연동해서 확장을 할 건가? 기존 레가시한 인프라도 같이 어떻게 붙여서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 해답으로 저희는 하이퍼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유니파이드 포트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라는 걸 통해서 기존의 센 자원을 똑같이 기존에 사용하듯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밴드와 틀리게 저희는 이 센에 대한 부분, 연결에 대한 부분조차도 호환 매트릭스를 갖다 제공해드립니다. 개런티된 어떤 저희의 그런 매트릭스를 통해서 실제 레가시 인프라를 갖다가 검증된 형태로 SCI 인프라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IT 인프라 자체가 뭐 HCI가 됐든 CI가 됐든 전부 다 통합해서 하나의 관리 콘솔에서 운영하실 수 있게끔 제공해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엣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잠깐 그 전 세션에도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시스코에서는 하이퍼플렉스 엣지라는 또 플랫폼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엣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밴드에서 구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노드 엣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러스터의 헬스 상태나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트니스 서버나 뭐 이런 컨셉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제3센터나 아니면 다른 서버의 위트니스에 해당하는 그 제3의 클러스터를 온라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제3의 솔루션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VME 형태가 됐든 서버 형태가 됐든 그게 들어간다는 이유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위트니스 서버 자체도 관리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서버도 고가용성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좀 많이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초기 도입 비용보다 훨씬 더 높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플렉스 엣지 투노드조차도 그런 위트니스에 대한 부담을 제거를 해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인터사이트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트니스를 여기에다 올려서 사용한다는 그런 컨셉으로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인터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라우드 베이스의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위트니스 서버를 구축하거나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서버를 구매하신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비용도 전혀 지불하지 않으셔도 이런 그 엣지 노드에 대한 구성을 갖다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인터사이트에서 이런 2노드 엣지나 3노드, 4노드까지 이런 다양한 엣지 형태의 제품들을 갖다가 배포나 관리나 업그레이드나 또 확장까지 향후에는 될 겁니다만 전부 다 인터사이트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인터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차세대 관리 방안에 있어서 이런 그 여러 개의 다양한 사이트의 컨테이너 플랫폼을 배포를 하셨을 때 이런 그 다양한 위치나 아니면 다른 국가나 어디에 있던 간에 전 세계 어디에 있던 간에 통합된 콘솔 한 번을 통해서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인터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베이스의 어떤 관리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맨 끝에 있는 커넥티드 텍 같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엔진은 어떤 그 매니지먼트 포탈을 이용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로컬에 있는 어떤 정보가 같이 관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고객 동의하에서 로컬에 있는 어떤 장비들의 로그 정보나 장비에 대한 스펙 정보가 취합이 되게 되면 시스코가 또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월드와이드하게 백본 택을 갖고 있다는 거죠. 365일 운영되는 시스코 택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장애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어떤 커넥티드 택이라는 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스토리지 밴더에서 제공하는 뭐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장애가 났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뭐 다른 장애 난지도 몰랐는데 다음 날 스토리지 밴더 엔지니어가 와서 디스크를 교체해 주죠. 그런 고급의 어떤 스토리지 서비스를 갖다가 시스코는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시스코가 갖고 있는 그 글로벌 텍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법을 통해서 선제적인 어떤 장애 대응에 대한 부분도 레코멘데이션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격 배포와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과는 또 다른 형태로 장비를 갖다가 디플로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전국구 단위 어떤 설치가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공장에서 배송된 장비를 어떤 패키징을 통해서 각 사이트에 인력을 보내고 그 인력을 갖다가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구축을 하는 그런 단계를 반드시 거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인터사이트를 통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에서 바로 그 배송이 되고요. 그 사이트에서 바로 인터사이트에 연결만 되면 원격으로 전부 다 설치가 되고 애플리케이션조차 배포가 되는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인터사이트에 추가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가장 민감하실 수 있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CB 같은 취약점 점검 리포트가 나오면 사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그게 나왔는지조차 모르고 자기의 인프라 안에서 그것이 정말 취약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인터사이트에 연결된 모든 장비들은 시스코가 기본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보안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서버의 어떤 취약점을 자동으로 인터사이트 화면에서 뿌려주게 되고요. 그러면 해당하는 장비를 갖다가 바로 패치를 한다거나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갖다가 수행해서 보다 보안에 대한 강화를 갖다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머신러닝 기법이나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지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부가 서비스를 갖다 또 만들어서 또 제공해드릴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스코가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렇게 5개의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구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게 있었죠.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시스코가 제공하는 전체 그 MSA에 대한 아키텍처를 도식화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부분은 이 하드웨어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 플랫폼의 네트워킹과 스토리지 그리고 그 쿠버네티스를 갖다 쉽게 배포할 수 있는 CCP라는 또 솔루션을 또 제공해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 스토리지 네트워킹 그리고 CCP에 대한 그 3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 부분인데요. 이미 하이퍼플렉스 3.5 시절부터 플렉스 볼륨이라는 것다가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 플렉스 볼륨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환경에 퍼시스턴트 볼륨이 필요할 경우에 쉽게 할당해서 자동으로 할당하는 거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해드리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인 HX 아키텍처 자체가 마치 하드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서는 3카피 형태로 고가용성을 유지하고요. 그 가용성을 통해 토대로 해서 가지고 안정적인 컨테이너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다가 마련해 드립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이제 하이퍼플렉스 안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스카시 프락시를 하나 둬서 이 프락시를 통해서 이 컨테이너 노드에 퍼시스턴트 볼륨을 갖다가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하이퍼플렉스 밑에 안에 있는 이런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이쪽 노드에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아이스카시라는 어떤 프로토콜만 채용해서 밑단에서는 하이퍼플렉스가 제공하는 어떤 파일 시스템이나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갖다 그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아이스카시 런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파일이 되겠는데요. 그 파일을 갖다가 마치 하드웨어에서 하듯이 청크 단위로 잘라서 각 노드에 이렇게 3카피로 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 노드가 장애가 났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퍼시스턴트 볼륨을 갖다가 바로 이 노드들이 V모션을 통해서 이동했을 때도 똑같은 퍼시스턴트 볼륨을 가져가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볼륨을 그대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이제 장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컨테이너 이제 그 개발이나 구축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스토리지 특히 이제 퍼시스턴트 볼륨에 대한 부분은 기존 레가시 환경을 사용하는 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레가시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HCI로 갔을 때, 특히 하이퍼플렉스로 갔을 때 3카피를 통해서 V모션을 통해서 이동했을 때도 똑같은 퍼시스턴트 볼륨을 제공한다는 것은 운영상에 상당히 큰 이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그 잠깐 보여드린 스토리지 관련돼서는 사실 그 다음에 나온 CSI 그 플러그인이라는 걸 통해서 현재 4.0 버전부터는 좀 더
보안이 강화된 형태로 어떤 스루지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네트워킹도 이제 비슷한 컨셉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스코 ACI를 이용하시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요. 특히 컨테이너 관련돼서는 CNI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컨테이너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쉽게 그리고 성능이 좀 강화된 향상된 그런 형태로 운영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이나 가시성 측면에서 ACI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많은 이점이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만 ACI가 갖고 있는 어떤 EPG 그룹이라는 컨셉을 통해서 클러스터 단위 혹은 네임스페이스 단위 혹은 EPG 단위까지 잘게 잘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연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보안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을 또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존의 컨테이너 그 아키텍처나 플랫폼을 구축하실 때 보면 사실 그 안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간 좀 대규모의 어떤 컨테이너를 갖다가 디플로이 하신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네트워킹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많이 증가가 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ACI를 통한 CNI 플러그인을 통한 그런 구축을 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고성능의 어떤 컨테이너 네트워킹을 갖다 구축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린 대로 보안에 대한 부분도 세밀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성을 또 제공해드린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스코가 이제 ACI를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부분은 결국 성능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로드 밸런싱이나 이런 부분을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했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버든이 됐었는데 그걸 갖다 하드웨어로 내려가 버리니까 상당히 고성능의 어떤 네트워킹 갖다가 구축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지원하는 시스코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 하나 던져드렸잖아요. 만약에 오픈 소스로 구축된 그런 환경에서 장애가 났다, 업그레이드 하다가 다른 이슈로 인해서 서비스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전화를 거냐라고 이제 질문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시스코가 이런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대표적인 예가 네트워킹에 있어서는 컨티브라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였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네트워킹을 구현하실 때 거기에 컨티브라는 솔루션을 오픈 소스화 시켜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대해서 상당히 시스코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구글과 협력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잠깐 세션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티오라는 서비스 메쉬로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또 있는데요. 그런 프로젝트에 시스코의 엔지니어들이 대여섯 명이 되는 엔지니어들이 직접 투입이 돼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스코에서는 이 오픈 소스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아낌없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 오픈 소스로 구축한 실제로 저희가 CCP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오픈 소스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CCP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시스코 택에 전화만 하시면 바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픈 소스 개발 커뮤니티의 어떤 컨트리뷰션 때문에 상당히 그런 장점이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월드와이드하게 글로벌 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어떤 장애가 나도 CCP를 이용하시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좀 요약해 드리면요, 사실 이 슬라이드에서 이번 세션에서는 1번에 대한 부분은 언급은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네, 물론 시스코가 기존의 CI 아키텍처에서 구현하시는 컨테이너 플랫폼도 전부 동일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번에 해당되겠죠. HCI를 통한 하이퍼플렉스를 통한 컨테이너 플랫폼을 구축하시면 기존 CI보다는 훨씬 더 쉽고 빠른 배포를 통한 운영을 갖다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MSA 아키텍처를 위한 시스코에서 5가지 중요 카테고리로 이제 제공해드린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멀티클라우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었죠. 클라우드 센터나 C웜이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어떤 그 기반을 통해 특히 이제 하이퍼플렉스를 이용하면 코어에 대한 데이터 센터의 어떤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스케일 다운해서 엣지에까지 확장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 발 더 나아가서 멀티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스코가 갖고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엣지 코어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엣지가 투노드일 때도 가용성을 위해서 어떤 클러스터 운영을 갖다가 위해서는 위트니스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비용도 들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물론 기존 레가시 환경, 도입하신 올플래시 환경 붙여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시간을 제가 또 차세대 관리 방안 인터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 CB 같은 그 취약점 리포트가 이제 나오게 되면 보안팀이나 이쪽에서 난리가 나겠죠. 바로 패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럴 경우에 상당히 그 업그레이드에 대한 그 버든이 좀 생기게 되는데, 특히 오픈 소스로 구축한 환경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시스코의 CCP 같은 솔루션을 쓰신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택에 전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 예전 그 CEO였죠, 존 챔버스라는 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큰 기업이 항상 작은 기업을 이기는 건 아니지만 빠른 기업은 언제나 느린 기업을 이긴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그게 요즘 들어서 더욱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는 시스코의 이런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도 좀 쉽고 간단하게 구축하시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